혹시 내가 갱년기인가? 아니면 벌써 폐경기? 이렇게 혼자 좀 힘들어하고 계셨나요? 많은 분들이 아마 겪고 계실 텐데요. 이런 신체적, 또 감정적 변화들. 오늘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같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볼게요. 어쩌면 이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그 소중한 경험과 정보들을 바탕으로요. 갱년기 그리고 폐경기에 대한 궁금증들 좀 풀어보고자 합니다. 특히 그 갱년기 증상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혹시 나 조기 폐경 아닐까? 걱정되시는 분들, 또 더 활기찬 노후를 준비하고 싶은 모든 분들께 좀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. 많은 분들이 이 갱년기하고 폐경기를 좀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. 우선 이 차이부터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? 네, 중요하죠. 그 폐경이라는 건요, 의학적으로 마지막 생리가 있고 나서 딱 1년이 지난 시점, 이걸 폐경이라고 정의하는 어떻게 보면 명확한 하나의 사건이에요. 반면에 갱년기는 이 폐경 전후로 수년에 걸쳐서 여성 호르몬, 특히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변하잖아요. 그때 나타나는 다양한 신체적, 감정적 증상들을 포함하는 훨씬 더 긴 기간을 말하는 거죠. 뭐랄까 폐경 이행기라고도 부르고요. 이 기간이 보통 한 5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지기도 하거든요. 아, 그렇군요. 폐경이라는 딱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그 앞뒤에 긴 과정 전체가 갱년기다.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. 그럼 이 갱년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는 건가요? 자료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경험들이던데요. 네, 정말 개인차가 크긴 합니다.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보자면 역시 에스트로겐 감소가 가장 큰 원인이죠. 감정적으로는 갑자기 확 기운이 변하거나 좀 우울해지거나 불안감을 느끼기 쉽고요. 신체적으로는 그 왜 얼굴 확 달아오르는 거 있잖아요. 안면 홍조. 아니면 밤에 자다가 식은땀 흘리는 거. 이게 아주 대표적이에요. 그리고 수면장애 겪는 분들도 정말 많고요. 또 질건조증 같은 그런 전반적인 건조감도 있고요. 생리 주기가 좀 불규칙해지거나 양이 변하는 것, 이것도 중요한 신호입니다. 그렇군요. 자료에 나온 사례들을 보면요. 이런 증상들이 그냥 좀 불편하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일상생활에요. 특히 가족 관계에도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하던데요. 맞아요. 그게 참 힘든 부분이죠. 특히 감정 변화가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가까운 사람들하고 좀 오해가 생기기도 쉽고요. 사실 본인 스스로도 왜 이러는지 몰라서 힘들어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.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뭐 내 의지가 약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변화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거, 그리고 스스로를 너무 막 자책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. 아, 이게 단순히 기분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니군요. 그럼 좀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건강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보내주신 자료 중에는 이런 건강 위험성에 대한 걱정도 꽤 있었거든요. 네, 그거 절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.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단순히 생식 기능에만 관여하는 게 아니거든요. 이게 뼈의 밀도를 유지하는 데도 아주 중요하고요. 또 혈관을 보호하고 뇌 기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요.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당연히 골다공증 위험이 커지고요. 또 혈중의 나쁜 콜레스테롤, 그 LDL 수치가 높아져서 심혈관 질환 발병 가능성도 커집니다. 일부 자료에서 언급된 것처럼 인지기능 저하나 혈관성 치매 위험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서요. 이 시기에는 정기적인 건강 점검이 정말 필수적입니다. 조기 폐경에 대한 걱정도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. 보통 40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요. 그럼 이렇게 이른 시기에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건강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조기 폐경은 말 그대로 난소 기능이 좀 일찍 저하되는 건데요.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여러 건강 문제들을 더 젊은 나이에 겪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. 그래서 설령 30대라고 하더라도 생리 주기에 좀 눈에 띄는 변화가 있다. 양이 갑자기 줄었다. 이러면 한번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 조기 폐경으로 진단되면 건강관리를 좀 더 빨리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. 혹시 그럼 이 조기 폐경을 예방하거나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 자료들 중에 생활 습관 개선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요. 네, 여러 연구나 자료들에서 가장 확실하게 강조되는 건 역시 금연 그리고 절주입니다.
니코틴이나 알코올이 난소 노화를 촉진시킨다는 건 꽤 잘 알려진 사실이거든요.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. 특히 주 2, 3회 정도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유산소 운동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. 그리고 극단적인 다이어트, 원푸드 다이어트 이런 건 피해하고요. 또 비타민 E, C, D나 오메가3 지방선이 풍부한 식품들, 베리류 과일, 견과류 이런 것들 섭취도 난소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. 건강한 중년 이후를 위한 노력, 또 어떤 점을 좀 강조해 주실 수 있을까요? 아까 근력 운동의 중요성을 언급한 자료가 좀 인상 깊었거든요. 네.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. 물론 충분한 수면, 한 7시간 정도 권장하고요. 스트레스 관리 이것도 기본인데요. 근력 운동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근육량을 유지시켜주고 기초 대사량을 높여주고 뼈 건강에도 정말 필수적이에요. 그리고 또 자료에서 흥미롭게 분석된 것처럼 근력 운동을 할 때 분비되는 그 BDNF라는 물질이 있어요. 뇌유래 신경 영양인자라고 하는데 이게 뇌 기능을 활성화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. 노화 방지의 핵심적인 거죠. 물론 처음 시작할 때는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가볍게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네, 오늘 여러분이 소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갱년기와 폐경기는 어떻게 다른지, 또 어떤 증상들이 있고, 그리고 건강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생활을 관리하면 좋을지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. 네,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결국 내 몸이 보내는 신호에 좀 더 귀 기울이는 것, 그리고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건강한 생활 습관이니까 금연, 절주, 운동, 균형 잡힌 식단, 충분한 수면, 스트레스 관리 이걸 통해서 능동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정기 검진도 꼭 잊지 마시고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 혹시 들으시면서 내 건강 변화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? 혹은 나한테 진짜 맞는 관리법은 뭘까? 이런 궁금증이 또 생기셨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다음 건강 탐구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.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건강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.